완자 236페이지 중화적정으로 가요. 자, 여러분. 중화적정하기 전에 중화 반응에 대한 복습을 간단히 하자면 중화 반응이 뭐 어렵냐? 누구랑 누구를 섞겠다는 거야. 산이랑 염기 섞겠다는 거죠. 산 안에 무슨 이온 들었어? 수소 이온 있고 염기 안에 수산화 이온 있어가지고 얘 하나 딱 섞으면 누구 하나 나온다. 물 분자 하나 나와서 산이랑 염기 섞었더니 중성되더라. 이게 중화 반응의 기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기 HCl 이거 무슨 산? 염산. 묽은 염산. 자, 얘 내가 염산이 100분자 있다고 칩시다. 염산 100분자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수소 이온은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는 거죠. 100개. 이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하나씩 들었으니까 염산 100분자 있으면 수소 이온도 100개 나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 그럼 H2SO4는 어때요? 자, 이게 지금 100분자 있어요. 100분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수소는 이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분자수와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분자수가 아니라 이온수가 중요하다요? 왜겠니? 왜 이온수가 중요할까요? 내가 얘를 중화반응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염산 100분자를 중화반응 시킬 건데 자, 내가 이걸 NaOH로 중화반응 시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 100분자 중화시키려면 얘 몇 분자 필요해요? 100개 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얘 어차피 얘는 분자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분자로 부를게요. 얘 한 분자당 얘도 OH 마이너스 하나씩 들었으므로 얘 100분자 안에 수소이온이 100개 있다면 얘도 100분자 해줘야 수산화이온 100개 돼서 딱 중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내가 얘를 이걸로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중화시킬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얘. 그럼 얘는 몇 분자 있어야 돼요? 50분자만 있으면 되죠. 왜요? 얘는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 100분자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수랑 얘 50분자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수가 같기 때문에 50개만 들어가도 딱 100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중화 반응에서는 분자가 몇 분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안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쵸? 그걸 다 없애야 중화 반응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온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온이 몇 개인지는 입자수. 얘는 이제 분자가 아니니까 제가 입자라고 표현할게요. 왜 분자가 아닌지는 알죠?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 분자 아니에요. 제가 입자로 표현할게요. 입자 안에 하나의 입자 안에 수산화이온, 수소이온이 몇 개나 들어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는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개수를 비교하고 싶으면 입자수 혹은 뭐 분자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곱하기 한 입자당 누구 개수? 수소나 수산화이온 개수를 곱해줘야 총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덩어리만 몇 덩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 덩어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입자수에다가 한 덩어리당 들어있는 수소, 수산화이온 수를 곱해줘야 총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한 입자당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개수 있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얘처럼 한 덩어리당 수소 하나 들었어. 그러면 얘를 이제부터 일가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처럼 한 덩어리당 수소가 2개 들었어. 그럼 몇 가산이겠어요? 2가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처럼 얘는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 하나 들었어. 뭐라고 불러? 일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일가 염기. 염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이가 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한 입자당 수소, 수산화 이온수를 한 단어로 고치면 몇 가산 몇 가염기냐가 되는 거죠, 결국. 안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가수라고 해요, 가수. 몇 가산이니, 몇 가염기니를 우리는 가수라고 부릅니다. 요까지 이해했어요? 요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 덩어리로 몇 덩어리, 우리 이거가 이제 뭘인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염산이 2몰 있어요. HCl 2몰 있어요. 염산으로 예를 들자. H2SO4로 합시다. H2SO4가 2몰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덩어리당 수소가 2개인 이익가산이에요. 그러면 수소 이온으로는 몇 몰이 되는 거야? 4몰이 되는 거야. 입자수 곱하기 가수를 해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나온단 말이죠. 왜 이온수를 굳이 가수까지 곱해서 꼭 구해야 되냐? 중화반응에서는 이온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안에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이 몇 몰이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이 몰수를 구해야 수소 이온 4몰 들었으니 수산화 이온 몇 몰 넣어야 딱 중화되겠구나. 이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문제는 가수는 사실 되게 쉬워요. 왜? 이름만 봐도 얘가 몇 간지 보이잖아요. 화학식이 있으면 이놈이 1간지 2간지 그냥 안단 말이에요. 가수는 알기가 쉬워요. 문제는 이 입자의 몰수를 염산 2몰 있어, 황산 2몰 있어, 이따구로 딱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주냐? 농도로 줘요, 농도로. 여러분, 우리 중화반응은 다 수용액으로 해요. 염산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다 액체 상태에서 섞어갖고 중화반응 시키기 때문에 이 안에 염산 몇 몰 들었다, 이 안에 수산화나트륨 몇 몰 들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가르쳐주고 얘 농도 얼마짜리 염산이다, 이따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 농도 얼마짜리 염산이면 이 안에 염산 입자가 몇 몰 들었다는 거구나를 직접 니들이 계산해갖고 그 몰수에 곱하기 가수까지 해서 이 안에 그럼 수소 이온으로 몇 몰이 들어있겠구나를 계산을 해야 염기 얼마나 넣어야 정확하게 중화되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문제는 이 농도가,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농도가 192쪽. 농도를 몰농도라는 걸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몰농도 계산법 잠깐 보고 갈 건데, 우리 퍼센트 농도는 할 줄 알죠? 퍼센트 농도 정도는 계산할 줄 알죠?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용액질량분의 용질질량 곱하기 100.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설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10g 물에다가 섞을 거예요. 물 100g에 섞을 거예요. 섞어서 설탕물 만들 거예요. 자, 섞었습니다. 설탕물 됐어요. 이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여러분, 얼마?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용액의 질량 100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용액이에요?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용질. 물처럼 녹이는 물질, 용매. 설탕과 물이 합쳐진 이것이 용액이죠. 즉 용액의 질량은 100이 아니라 얼마야? 110이 들어가야 돼요. 용매와 용질을 합친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용액의 질량 몇 분의? 110분의. 용질 질량 얼마? 10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볼게요. 10g은 그대로 똑같은데 소금으로 바꿔서 녹였어요. 자, 그러면 소금 녹인 소금물과 설탕 녹인 설탕물 퍼센트 농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쨌든 둘 다 합쳐서 110g이고 용질 10g 녹아 있으니 둘이 농도가 같은 설탕물 소금물이 되죠.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같다고 해서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설탕의 입자수도 과연 똑같을까요? 똑같은 10%, 이거 10%는 아니지만 똑같은 퍼센트 농도의 설탕물, 소금물 있어. 안에 들어있는 설탕 알갱이 개수, 소금 알갱이 개수가 같을까요? 아니, 소금 10g, 설탕 10g 질량이 같다고 해서 안에 소금과 설탕의 몰수까지 같겠어요? 안 같아요. 왜? 모른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같지만 얘네들 뭐가 달라? 화학식량이 다르잖아요. 질량으로는 10g이 똑같다고 해도 소금과 설탕 안에 몰수는 다른 거예요. 그럼
같다고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은 건 아니네요. 그죠? 화학에선 이게 쓰기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 농도가 같으면 안에 녹아있는 알갱이 수도 같게 맞출 순 없겠니? 그게 몰농도예요. 자, 몰농도는 제 기호로 표시합니다. 몰농도는 M으로 표시하고 단위도 M이에요. 그냥 몰농도로 읽으시면 돼요. 몰농도는 용액이에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해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그럼 얘를 식을 좀 변화시켜 볼게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여러분 이 두 식은 둘 다 엄청나게 잘 쓰이니까 반드시 둘 다 암기해 두세요.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수용액일 때는 이 두 가지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몰농도는 같은 부피당 입자의 몰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몰농도가 같으면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같은 부피당 녹아있는 알갱이 수가 똑같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부피당 입자수로 나타내는 게 몰농도니까.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케이. 자, 몰농도 어떻게 써먹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포도당 C6H12O6 9g이 있어요. 내가 얘 9g을 싸그리 물에 녹여서 총 100g의 수용액, 100g? 100ml의 수용액으로 만들 거예요. 포도당 수용액으로 만들었어요. 이 포도당 수용액 몰농도 얼마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몰농도 문제가 나오면 시키는 대로 좀 해요. 몰농도 문제가 나오면 제발 공식부터 좀 쓰세요. 선생님 못 풀겠어요 이러지 말고 좀 써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잖아요. 자, 지금 나 구하고 싶은 게 몰농도예요. 부피하고 몰 중에 주어진 거 있습니까? 부피 얼마나 주어져 있어요? 100ml 넣어요? 자, 여기 단위는 리터로 들어가야 돼요. 부피가 리터 기준이에요. 그럼 몇으로 바꿔놔요? 0.1리터 분해. 자, 몰수는 누구의 몰수였어? 용질의 몰수. 여기서 누가 용질이야? 포도당. 얘 9g 그대로 넣어? 몰수로 바꿔넣어야죠. 그럼 얘 몰수로 바꾸려면 뭐 알아야 돼요? 포도당 화학식량 180이거든요. 그럼 이게 몇 몰이에요? 20분의 1몰, 즉 0.05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몰농도가 0.5 몰농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단위가 0.5 몰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이다. 요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죠. 이게 몰농도예요. 그래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고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 두 가지 식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중화적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236쪽으로 가보시면 중화반응에서는 사실 입자 얘 덩어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에 녹아있는 수소나 수산화 이온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 덩어리 몇 덩어리냐? 몰수 곱하기 가수 한 덩어리당 몇 개 들었냐를 꼭 해줘서 이온수를 구해줘야 된다. 가수는 쉽다. 보자마자 몇 가인지 알 수 있거든. 문제는 이놈이다. 얘를 자, 이 황산 수용액 안에 황산 2몰 있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얘는 0.1몰 농도짜리 황산 수용액인데 이게 부피로 200ml 있어. 이따위로 알려준다니까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수소 이온은 몇 몰이 있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온수를 구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 그럼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내가 이 식도 엄청 많이 쓴다고 했죠? 몰농도와 부피를 줬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몰수가 되는 거예요. 몰농도와 부피를 줘서 두 개 곱하면 몰수가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 리터로 바꿔야 된다는 것만 조심. 기본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황산으로 몇 몰이 있는 거야. 자,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여기까지 계산해서 황산 몰수가 나오고 여기에 곱하기 얘가 몇 가짜리 황산이냐까지 계산해줘야 수소이온이 몇 몰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은 보세요. 이게 뭐야? 가수죠. N으로 표현합니다. 가수 곱하기 이게 뭐예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NMV를 하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몰수 구하는 식이 됩니다. NMV 여기서 N이 뭐다? 여기서 N이 뭐다?
요 n이 뭐다? 가수요. 1가산이냐 2가산이냐 1가연기냐 2가연기냐. 이 m은 뭐요? 몰롱도요. 이 부피 뭐요? 용액의 부피요. NMV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늘 NMV 공식을 쓸 줄 알면 오늘 건 다 하는 거예요. NMV가 뭘 구하는 공식? 이온수 구하는 공식. 수소나 수산화, 이온수 구하는 공식. 눈 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NMV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공식만 쓸 줄 알면 문제가 95% 풀릴 거예요. NMV만 쓸 줄 알면. 따라왔어? 잘 보세요.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0.2몰 농도 황산 몇 미리가 있냐면 50ml 있어요. 얘를 갖다가 중화를 시키려고 해요. 누구로? 0.3몰 농도 NaOH로 중화시키려고 한다. 몇 미리 필요하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문제를. 자, 그러면 얘네들 정확하게 중화시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이온수? 수소이온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 안에 수소이온 몇 개인지 계산 어떻게 한다? NMV. 자, N이 뭐라고? 가수. 제 몇 가산? 2가산. 곱하기. 몰롱도 얼마? 0.2. 곱하기. 부피 얼마? 원래는 리터로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부피를 그냥 밀리리터로 구할 거다 그러면 양쪽에 NMV 똑같다고 할 때는 밀리를 그대로 쓰셔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써서 정확히 몇 몰이다로 구하고 싶으면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양쪽에 똑같다고 놓고 할 때는 그냥 밀리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50으로 그냥 놓고 쓸게요. 자, 이 안에 수산화이온 몰수 가수 얼마? 1가염기. 몰롱도 얼마? 0.3 곱하기 부피 몰라. 이거 계산하시면 필요한 부피가 여기 밀리리터로 썼기 때문에 쟤도 밀리리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NMV예요. 딱 중화점 도달시키려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수 같으면 돼. 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수를 NMV 공식에 때려놓고 같다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쉽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적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적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화 적정은 요 그림 보면서 할게요. 염산이 있는데 지금부터 가지 마라. 오늘의 핵심 내용 하니까. 염산이 있는데 내가 저 염산의 농도를 몰라요. 몇 몰 농도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알고 싶어요.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다 쓴 건 아니고 좀 덜어가지고 여기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페놀프탈레인 몇 방울 떨어뜨렸다. 아이쿠. 페놀프탈레인 색깔 변화 어떻게 되죠? 산성중성 염기성? 무무빨이잖아요. 얘 어차피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려 봐야 아직 무색이야. 그죠? 왜냐면 산이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NaOH. 자, 이 NaOH는 미리 몰농도 알고 있는 놈을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이미 몰농도를 알고 있는 NaOH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몰농도 아는 NaOH를 갖고 와서 요 모르는 염산을 중화 반응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OH 처음에 얼마였는지 측정을 하고 여기 콕이 달렸거든요. 이 콕을 돌리면 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NaOH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염산 들었고 물론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린 염산이죠. 여기에 NaOH 들었으니까 넣다 보면 딱 중화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요 콕 달린 눈금도 있는 이 도구 이름이 뷰렛이거든요. 뷰렛. 이 뷰렛이라는 애는 콕을 많이 열면 얘가 줄줄줄 나오고요. 콕을 살짝 열면 방울방울 똑똑똑 나오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NaOH가 들어가면 아 중화점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싶으면요. 얘를 살짝 잠궈요. 그러면 얘가 방울방울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똑똑똑 떨어지다가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얘가 빨간색으로 샥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한 방울 때문에 바로 연기가 된 거죠. 그 직전까지가 중화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딱 한 방울 들어갔는데 빨강으로 샥 변해 딱 그 순간 얼른 잠궈. 중화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놓고 얘 몇 미리 들어갔는지를 재요. 이게 눈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 눈금을 미리 읽어놓으면 아, 몇 미리 들어갔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NMV에 때려 넣어요. 얘 가수 1가 염기. 몰롱도 이미 알고 있는 애 썼다 그랬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은 이미 몰롱도 알고 있는 애 쓴 거예요. 얘 몇 몰롱도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집어넣어요. 곱하기 부피 몇 미리 들어갔는지 계산되잖아요.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염산의 수소이온수와 같았던 거죠. 염산 몇 가산? 1가 산 곱하기 몰롱도 몰라 곱하기 부피는 처음에 농도 모르는 염산 이 피펫이라는 도구로 부피를 재서 몇 미리 넣었다를 미리 측정을 해놔야 돼요. 부피는 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몇 미리 들어갔다 측정하시면 이 값은 아는 거고 계산에 때려 넣으면 모르는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농도 모르는 산이나 염기를 딱 중화점에 도달시켜요. 농도를 이미 아는 놈을 하나 갖고 와서. 그래서 얘 NMV 이꼴 얘 NMV 나머지는 다 측정하면 나오는 거니까 계산에 때려 넣으면 농도 모르는 애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쉽죠? 자, 요 중화적정 할 때 요 보세요. 요 염산 덜어낼 때 쓴 도구 이름이 뭐라고요? 피펫. 피펫은 용액을 덜어낼 때 쓰는 도구예요. 눈금이 있어서 10mm면 10mm, 20mm면 20mm 내가 딱 정확하게 재서 덜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피펫이 좀 그림이 잘렸는데요. 되게 길어요. 스포이드 같은 것보다 훨씬 길어서 눈금이 끝까지 있고 끝에 끼우는 게 있어요. 샤프 꼭지처럼. 끼우고 누르면 쭉 용액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눈금까지 이렇게 덜어내서 쓸 수 있는 덜어내는 데 쓰는 도구는 피펫. 아까 여기 콕 열었다 닫았다 해서 수산화나트륨 넣는 저 도구는 이름이 뭐라고요? 뷰렛. 의외로 도구 이름을 문제에 많이 물어요. 덜어낼 때 쓰는 건 피펫, 콕 달린 건 뷰렛. 이름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 요 이미 농도 알고 있는 애 있죠. 중화적정 하려고 내가 갖고 온 애 있잖아요.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자 여기 보이시죠? 표준용액이라고 불러요.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표준용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농도 모르는 염산을 표준용액으로 딱 중화반응 시켜갖고 농도 알아내는 거 이걸 중화적정이라 한다. 모든 중화적정엔 공식 뭐만 쓰면 돼? NMV 끝. 왜냐면 중화적정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중화점에 딱 도달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죠? 중화점에 도달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화점 도달시켰으니 여기 수산화이온 여기 수소이온수 무조건 같을 거 아니에요. 얘 NMV 같다. 무조건 이거 때려 넣어서 구하시면 끝나요. 중화적정은.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중화적정이 있냐면요. 23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번. 이런 거요.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농도를 모르는 HCl 20ml 페르프달레인 떨어뜨리고 농도를 아는 수산화나트륨 떨어뜨려가고 몇 미리 10ml 딱 넣었더니 정확하게 색깔이 변했대요. 중화점에 도달한 거죠? 자, NMV 어떻게 때려 넣을 거예요? 일단 얘 거부터 할까요? 몇 가염기? 1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0.1에 몇 미리 들어갔어요? 10ml. 원래는 리터로 고쳐야 되지만 NMV 이꼴 NMV 비교할 때는 양쪽 미리리터로 맞춰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번엔 얘 거 가수 여기 얘 거 몇 가산?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곱하기 부피 몇 미리 썼어요? 20ml. 같다. 그럼 제 몰농도 나오는 거예요. 끝. 중화적정은 염기 거 NMV 산 거 NMV 때려놓고 같다고 하시면 그냥 끝나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진짜 이해했어요? 따라왔어요? 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237페이지에 가시면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이거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집 식초 농도가 얼마짜린지 알고 싶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식초를 가져와 가지고 중화적정을 해보는 거예요. 식초를 10ml를 피펫으로 덜었죠? 10ml 딱 재서 던 거예요. 자, 근데 식초가 너무 진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안 쓰고요. 물 탔어요. 10ml에 물을 타서 100ml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물 타서 묽게 하는 거. 희석을 시켜요. 희석. 10ml인데 물 타서 묽게 만들어서 쓰는 걸 희석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원래 몰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몇 배 희석한 거예요? 10배. 10ml를 100ml로 만들었으니 지금 농도가 10분의 1이 된 거예요. 농도를 일단 10분의 1로 좀 낮춘 다음에 그냥 식초를 쓰면 너무 농도가 진해서
농도를 10분의 1로 일단 낮췄어요. 그런 다음 100ml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10ml, 100ml, 20ml 부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내가 진짜로 실험에 쓴 건 그래서 몇 밀이에요. 이걸 찾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실험에 쓴 게 몇 밀인데? 20ml, 100ml 중에 다시 20ml 덜어서 이만큼만 진짜로 실험에 쓴 거예요. NMV에 넣을 때는 아무 부피나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험에 쓴 걸 갖다 넣으셔야 돼. 알겠어요? 10ml도 아니고 100ml도 아니고 진짜 실험에는 20ml 썼어요. 자, 일단 20ml를 플라스크에 넣고 그런 다음 NaOH는 0.1몰 농도짜리 알고 있는 거 썼네요.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다 알려줘요. 부피 20ml 들어갔어. 됐습니까? 자, 일단 NMV 때려 넣습니다. NMV 제가 써드릴게요. 얘 거부터 때려 넣죠? 몇 가염기? 1가염기. 몰농도 0.1에 아까 부피 얼마 들어갔대요? 20ml 들어갔다 했죠? 자, 이쪽 NMV는 누구 거예요? 지금 얘는 NaOH의 NMV고요. 반대쪽 거는 식초죠. 식초의 화학식은 CH3COH. 얘 아세트산이잖아요. 여러분, 아세트산 몇 가산? 일로 와. 야, 아세트산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초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얘 수소가 4개라고 삭가산 아니에요. 얘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온화해요? CH3COH 한 덩이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해요. 아세트산 이온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얘 물에 녹이면 한 덩어리당 수소 이온 하나밖에 안 나와요. 1가산이에요, 1가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이걸 구하고 싶어서 지금 중화적정한 거 아닙니까? 부피 몇 미리 썼다고요? 진짜 실험에 쓴 게 몇 미리예요? 20이죠. 이게 들어가요. 진짜 실험에 쓴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몰농도 얼마짜리냐? 0.1짜리구나. 자, 문제는 이게 찐 식초가 아니라는 거죠. 물에 탄 게 0.1몰 농도. 나 물 타서 실험했었잖아요. 물 탄 게 0.1몰 농도인 거예요. 얘가 덜었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물 탄 놈이 0.1이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식초는 얼마였던 거예요? 그죠? 10배. 1몰 농도. 10배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 1몰 농도짜리 원래 식초의 몰 농도는 1이구나. 여기까지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주의할 점 1번. 주의할 점 1번. 뭐 하라고? 진짜 실험에 쓴 건 몇 밀인지 잘 찾아봐라. 밀리리터가 여러 개 나온다. 2번. 물 탔나 안 탔나 잘 봐라. 이거를 물을 안 타고 20ml를 그대로 썼으면 곱하기 10 안 해도 돼요. 그죠? NMV 때려놓고 끝이에요. 근데 얘는 물 탔잖아요. 10분의 1로 물 켜서 실험에 썼으니까 NMV 구해 놓고 다시 10을 곱해야 원래 농도가 되는구나. 물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봐라. 이 두 가지가 중화적정의 핵심입니다. 1. 중화적정 실제 실험에 쓴 게 몇 밀인지 잘 찾아봐라. 2. 물 탔나 안 탔나 확인해라. 알겠죠?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식은 NMV 이꼴 NMV 끝. 이거밖에 안 써요. 우리 중화적정이 이해가 되셨으면 중화받는 그래프는 이거는 오랜만에. 넌 오랜만이라 하면 안 되지. 그죠?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봤을 텐데 넌 오랜만이라 하면 안 되죠. 자, 요 중화반응 그래프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고요. 구경꾼 이온, 알짜 이온 다 구분하시죠? 기본적으로 중화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알짜고 참여하지 않는 애가 구경꾼이고 여기까지는 다 구분하실 거라 믿고 이제 제가 2개의 문제를 예시로 풀어드릴 거예요. 240페이지 요 중화적정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일단 중화적정은 NMV 공식밖에 쓰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NMV인데 양쪽 NMV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N1, M1, V1 이꼴 N2, M2, V2 무조건 이 공식 쓰시면 돼요. 한쪽은 산, 한쪽은 염기 해서 때려 넣고 미지수 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실험에 도대체 누구를 얼마 썼냐를 문제에서 잘 찾으시는 겁니다. 일단 누굴 중화적정하고 있냐? 아세트산 식초 중화적정을 하는 거예요. 10ml를 참 국어가 어렵지. 취하여가 뭐냐? 취하여가 취한다.
덜어냈다예요. 덜어냈다. 알겠어? 쉬한다는 전체를 다 쓴 게 아니라 이 중에 좀만 덜어서 썼다예요. 그럼 쉬할 때는 무슨 도구를 썼겠어요? 덜어냈다는 소리잖아. 덜어낼 때 쓰는 피폐 긴 거 예로 지금 던 거예요. 그래서 10ml를 덜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떻게 100ml로 넣고 물 탔어요. 즉 100ml로 희석을 시켜서 썼어요. 바로 안 썼죠? 그럼 지금 농도를 몇 분의 1로 10분의 1로 지금 희석을 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물 타서 썼어. 물 탄 것도 100ml 다 썼냐? 잘 봐라. 몇 ml 썼는지. 이 중에서 또 Yml만 덜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진짜로 실험에 쓴 건 Yml죠. 진짜로 실험에 쓴 건 Yml로부터밖에 안 쓴 거예요. 진짜로 몇 ml를 중화적정에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몇 ml냐, 물 타서 몇 ml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 놓고 누구로 중화적정을, 이놈으로 중화적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적정이 끝났더니 NaOH 몇 ml 들어갔냐? 10ml가 들어갔구나. 여기까지 알려준 상황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NMV에다 이제부터 때려 넣겠습니다. 표준 용액부터 하죠. 몇 가염기? 1가염기 곱하기 몰롱도 0.2에다가 중화적정 몇 ml 들어갔다고 아까 문제 알려줬어. 10ml 들어갔다고 알려줬네. NaOH의 부피 10ml. 그죠? 집어넣어요 일단. 집어넣어. 이꼴. 자, 이제 누구 거 들어갈 차례야? 산 거 들어갈 차례예요. 염기 거 계산 끝났으니까. 저 몇 가산이라고요? 1가요 1가. 아세트산 1가예요. 1가산 곱하기 몰롱도 몰라. 그냥 미지수로 놓을게요. 부피 얼마? Y 들어갔다 이거예요. 요까지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몰롱도를 구했더니 자, 문제의 준 힌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X가 1이래. 아니 X 어디? X 어디? 여기. 내가 원래 실험에 쓴 아세트산이 X 몰롱도짜리였다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X 몰롱도인데 10분의 1로 희석시켜서 썼으므로 얘는 몇 몰롱도짜리인 거예요. 10분의 X 몰롱도짜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원래는 X 몰롱도짜리인 걸 10분의 1로 희석시켜 썼으니 나는 10분의 X짜리 몰롱도인 아세트산을 썼던 거예요. 요걸 실험에 진짜로 쓴 거죠. 여러분, 이 몰롱도 자리엔 1이 아니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0분의 X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의 X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생식초를 쓴 게 아니잖아요. 물 타서 썼잖아요. 내가 실험에 쓴 놈의 농도가 저기 들어가죠. 내가 실험에 쓴 놈. 그래서 이만큼짜리를 썼더니 이렇게 됐어. 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근데 X가 1인 거예요. X가 1인 거예요. 그럼 이게 10분의 1인 거잖아요. 0.1. X값을 알려줬으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Y가 나오겠죠. 몇 미리 썼구나.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꼭 부피를, 몰롱도를 미지수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X가 1몰롱도가 나왔어? 나는 물 타서 썼으니까 실험에 쓴 건 10분의 1 몰롱도짜리. 그럼 10분의 1 몰롱도 집어넣으니 몇 미리 썼는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냥 NMV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 중요한 건 물 탔나 안 탔나. 실험에 쓴 건 몇 미리인가. 요것만 잘 찾으시면 중화적정 되게 쉬워요.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2번 한번 봐봐요. 2번.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굴 탔어요? A몰롱도 NaOH 10ml에 좀 어려운 문제군요. B몰롱도 KOH 10ml. 이게 뭔지 알아요? 둘 다 염기예요. 염기를 처음부터 두 종류 섞어서 썼어. 근데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게 얘도 일가염기, 얘도 일가염기.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놓고 이걸 뭘로 중화 적정시켰어요? C몰롱도 HCl로 중화 적정을 시켰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음이온의 양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안에 음이온이라 하면 과연 어떤 애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일단 OH- 있을 수 있고요. 또 Cl-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양을 실험 1인데 실험 1만 놓고 보겠습니다. 두 번을 한 거죠. 두 번. 실험 1을 보시면
음이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를 하는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저기서부터 뭐? 액성이 변했다.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중화반응 이 자료 분석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중화반응의 핵심은 이거예요. NaOH가 있어요. 내가 얘를 중화시킨다고 쳐요. NaOH를 중화시킨다고 쳐요. 이렇게 4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HCl로 중화시킨다 쳐요. 그러면 얘 하나 물돼서 빠지고 Cl- 하나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HCl 요거 넣기 전에 이온수 몇 개였어요? 총? 4개였죠. HCl 하나 넣어서 물 하나 빠지고 얘 들어왔어요. 지금 이온수 몇 개 됐어요? 4개.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거기다가 제 집어넣기 전에 양이온들 음이온들 제 한 분자 집어넣고 난이 양이온들 음이온들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율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내가 중화 적정을 시켜도 중화 반응을 시켜도요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 그대로 유지돼요.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비율 그대로 유지돼요. 내가 한 분자 더 넣어볼까요? HCl 하나 또 넣어요. 그럼 얘 하나 또 물돼서 빠지고 Cl 하나 들어와요. 그래도 여전히 이온은 4개. 양이온들 음이온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HCl 이제 하나 더 넣어요. 더 이상 물이 될 OH-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하고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온수가 바뀌죠. 총 이온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양이온수, 음이온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죠. 즉 넣었는데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어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증가하는 이온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음이온만 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음이온 2개였는데 얘 하나 넣어도 2개, 얘 하나 넣어도 2개. 그리고 중화점 지난 후부터 음이온수가 늘어나죠. 총 이온수나 음이온수나 양이온수나 똑같아요. 중화점까지는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아하! 음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것은 요 점에서 딱 중화점에 도달을 했구나. 그리고 요 점 이후부터는 중화점 끝나고 이제 산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음이온의 이제 상대값이지만 이 음이온 산몰은 원래 이 안에 OH-가 3몰 있었고 각각 따로따로 섞은 거군요. 이 안에 OH-가 원래 3몰 있었고 3몰이 어려우면 그냥 3개라고 하세요. OH- 3개 있었고 여기까지 얘가 들어와서 3개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딱 중화점에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OH가 셋 들어있었으면 이 안에 나트륨 이온도 3개 들어있었겠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NaOH 몇 미리 썼어요? 처음에 이거 10ml. 그래서 이 NaOH는요. 잘 봐요. 10ml당 OH도 셋, NA도 셋 들어있는 수용액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왜 3개인지 감 왔어요? 왜 3개인지 알겠어? 아저씨 가에서 음이온이 처음에 3개 들어있었다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HCl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미 음이온이 3몰 있었잖아요. OH가 3몰 있을 때는 소리죠. 그리고 HCl이 정확히 3개 들어온 순간이 몇 미리 넣었을 때 15ml 넣었을 때 정확하게 3개 들어온 상황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비교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몰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몰농도 보이십니까? 그럼 A 대 C는 몇 대 몇이 나오는 거냐? 얘의 몰농도가 A잖아요. 몰농도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자, 얘 부피 얼마? 선생님 리터를 바꿔야죠. A 그냥 몇 대 몇 비교만 할 거잖아요. 어차피 이 3몰도 실제값이 아니라 상대값인데 상관없어요. 자, 10분의 이 몰수를 얼마로 넣어야 될까요? 3이에요? 아니면 6이에요? 이게 3? 왜 3이죠? 자, 여러분. 이게 중화 반응의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요. 얘가 산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똑같은데 얘도 다른 산이에요. 그리고 얘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둘 다 산이니까 공통된 게 수소이온이겠죠? 동그라미가 수소이온이겠죠? 자, 얘네는 지금 수소이온이 3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음이온일 거 아닙니까? 얘는 수소이온이 하나, 붙어있는 건 이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나와 있어야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온화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집어넣는다고 100%다 이온화하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놓고 부피는 같아요. HA와 HB 중 HA가 얘보다 몰롱도가 크다. OX. A가 B보다 몰롱도가 크다. OX. 높다. 부피분의 몰수. 맞아요, 틀려요? 몰롱도가 A가 B보다 크다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몰롱도는 같지 않아요. 왜요? 원래 몰롱도잖아요. 근데 아니죠. 자, 결론은 맞아요. 몰롱도는 같다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러분 몰롱도가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잖아요. 식을 어떻게 쓴 거야?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를 하자. 이 몰수가 누구 몰수를 말하냐면 얘 몇 덩어리 들었냐의 의미예요. 이온수를 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덩어리로 세는 거예요. 그럼 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들었잖아요. 얘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들었죠. 얘네 몰롱도는 같다가 맞습니다. 이온수로 세시는 게 아니에요. 이온화가 안 된 애는 이온이 아니에요. 덩어리로 세는 거예요. 수용액의 몰롱도. 그래서 문제에서 HA와 HB 수용액의 몰롱도 그러면 덩어리로 세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얘 NaOH 보세요. 10ml당 요 이온 3개, 요 이온 3개 있대요. 그러면 이게 덩어리로는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한 덩어리당 하나씩이니까. 요 덩어리로 3개 있어야 얘도 셋, 얘도 셋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요 덩어리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돼. 얘 몰롱도는 부피 15ml분에 몇 덩어리 있어요? 3덩어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몰롱도 비는 3대 2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차피 이거 3개 이렇게 세나 덩어리로 3개 세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일가산 일가염기라 똑같은 것이고요. 이게 이가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이가였다고 생각해보자. 자, H2SO4예요. 얘가 6, 얘가 3개 있다. 예를 들어 10ml당. 그럼 얘 수용액의 몰롱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분의 3개예요? 6개예요? 덩어리로 몇 개 있는 거예요? 3덩어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가가 돼버리면 이온수와 덩어리 수가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가예요. 뭐요? 그 이가 아까는 일가였죠. HCl, NaOH 모두. 그러니까 얘 이온 셋 있으면 덩어리로도 셋, 얘도 셋 있으면 덩어리로도 셋. 일가는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가는 생 6 있지만 덩어리로는 셋이죠. 왜냐면 한 덩어리당 수소는 2개씩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온수와 덩어리 수는 다른 개념이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A 몰롱도 NaOH, C 몰롱도 HCl 이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몰롱도는 누구의 몰롱도? 수용액의 몰롱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용액의 몰롱도는 수를 어떻게 세는 거야? 덩어리로 세는 거예요. 이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온수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예 문제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하고 예를 들어 NaOH 줘놓고 얘는 뭐 넷 있어요 10ml당 이런 식으로 줘놓고 얘네들의 이온의 몰롱도를 구하시오. 몰롱도의 앞에 이온이라고 명확하게 붙여주는 선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이온수를 다 세라는 거예요. 얘는 10ml분에 이온이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아니죠. 이온으로는 총 몇 개가 있어? 저거 셋, 저거 6 해서 이온으로는 총 9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이온으로 10ml당 몇 개 있어? 넷에서 8이죠. 이온의 몰롱도라고 하면 진짜 이온수를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이온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몰롱도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덩어리로 세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용액 앞에 붙어 있는 이 몰롱도 다 덩어리로 세라는 얘기예요. 이온의 몰롱도는 정확하게 이온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줘요. 이거 붙어 있으면 이온수를 다 세는 거예요. 오케이? 구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몰롱도 B가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두 번째 실험은 얘는요 여기서 중화점에 도달했어요. 자, KOH 원래 몇 미리 있었던 거예요? KOH 10ml 있었네요. KOH는 어떤 애인지 한번 볼래요? 얘 10ml당 얘하고 얘 이온이 음이온만이네요. 음이온 몇 개 들어있는 애였던 거예요. 하나씩 들어있었던 애인 거예요. 그죠? 양이온도 하나 있었겠죠. 이건 음이온만 나타낸 그래프니까. 근데 누구를? 얘를 5ml 넣었더니 정확하게 중화점에 도달했어요. 즉 얘가 5ml당 수소가 몇 개 있었다? 한 개 있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섞었을 때 딱 중화점 됐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몰농도비 비례식 어떻게 나오겠어요? 10분의 KOH 아니라니까! 덩어리로 세는 거라니까! 대 5분의 1. 아, 얘네는 몰농도비가 1대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C가 똑같은 염산이잖아요. 위에 놈 아래 놈. 그러면 여기는 3대2 여기는 1대2 결국 A, B, C의 총 몰농도는 3대 1대2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쓰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핵심 수용액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로 들어가는 거다. 알겠니? 괜찮죠? 그리고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론 여러분, 물론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요. 자, 내가 넣어주는 애가 1가 1대 얘기고요. 이게 2가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오늘 2가까지는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해볼까? 시간상 될 것 같긴. 됐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푸셔야 되는 문제 몇 개만 예시로 해드릴게요. 242페이지 가봐요. 242페이지. 갔습니까? 그 3번에요. 중화적정에 사용되는 실험기구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실험기구가 나오냐 그러는데 여기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 가 이름 뭐예요? 플라스크죠. 플라스크. 둥근 바닥 플라스크. 다는 뭐예요? 피펫. 제가 피펫이야. 위에 꼭지 안 단 거예요. 꼭 달고 누르면 쭉 올라오는 얘가 피펫이에요. 응? 네, 다가 피펫이에요. 스포이트는 일단 눈금이 없고요. 그죠? 얘는 눈금이 있고요. 스포이트보다 훨씬 길어요. 나는 뭘까요? 자, 나는 얘가 지금 1000ml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플라스크 자체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얘는 여기까지 딱 채우면 1000ml 되는 플라스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야, 나는 500ml만 재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래요? 여기서 반을 어떻게 자를 건데요? 나 500ml만 재고 싶다. 이걸로 못 재요. 500ml짜리 플라스크를 도로 찾아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얘는 정해진 부피만 잴 수 있는 플라스크예요. 이렇게 정해진 부피만 잴 수 있는 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라 그러거든요. 정해진 농도만 잴 수 있는 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라 하는데 꼭 몰농도 수용액 만들 때는 꼭 이 부피 플라스크를 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1리터 만들고 싶어. 그러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 갖고 와서 포도당 넣고 물러서 1리터 맞춰서 만들어요. 아, 나는 1리터 만들기 싫어. 나 500ml만 만들고 싶은데? 그럼 플라스크를 바꿔 갖고 와야 돼요. 500ml짜리로 바꿔야 돼. 정해진 것만 잴 수 있거든? 근데 몰농도 수용액 만들 때 꼭 얘를 써요. 정해진 플라스크. 그래서 이 이름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이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번 한번 가보실래요? 243페이지 6번. 식초 A를 10분의 1로 물켜갖고 썼어요. 그걸 20ml를 중화적정 실험에 쓴 거예요. 자, 그래놓고 얘로 적정을 해. 일단 식이나 세워볼까요? 여러분 식? 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NaOH 거부터 해볼게요. 숫자 불러봐요. 가수 1가. 몰농도 0.2에. 얘 부피 얼마 들어갔다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10ml 들어갔다고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그럼 얘 10ml. 밀리리터 넣을 거예요. 양쪽에 다 밀리밀리 쓸 거기 때문에. 이꼴. 자, 이제 식초.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거 해야 돼요. 몇 가산이라고? 1가산. 3가산, 4가산? 1가산. 아세트산 1가라고. 얘 물에 녹이면
요거 하나 나온다니까요. 얘 안 나와요. 알겠어요? 일가예요, 아세트산. 일가산 곱하기 자, 몰롱도 몰라죠. 그래서 부피 얼마 들어갔는데요? 찬영 따라와봐. 부피 얼마 들어갔어? 아까 20이라고 돼 있어요. 20 여기 왜 써있잖아요. 20ml 들어갔다고. 갖다 때려 넣어요. 그럼 얘 몰롱도가 일단 나온다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1.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식초의 몰롱도 맞아요? 얘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 타서 썼잖아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로 물 탄 거가 10분의 1몰 0.1몰롱도라는 거고 원래 식초는 1몰롱도인 거죠. 여기에 곱하기 10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몰롱도가 아니라 그 계산한 이거 그게 있죠. 아니 요 몰롱도를 계산하면 0.1이 나오잖아요. 0.2 곱하기 10 하면 2예요. 아저씨 정신 차려요. 얘를 계산해서 0.1이 나왔고 이건 물 탄 거니까 물 타기 전엔 원래 1이었던 거고 10배 해서.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얘 1몰롱도인 걸 알았잖아요. 자, 이제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입니다. 1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요. 자, 제가 지금부터 1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드릴게. 잘 보세요. 1몰 농도는 몰농도는 뭐분의 뭐라고요? 부피분의 몰수. 근데 부피를 제일 쉽게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1리터로 잡으세요. 이 식초가 1리터 있다면 안에 용질, 아세트산 몇 몰로가 있는 거예요? 1몰로가 있는 거죠. 왜냐면 1몰 농도니까. 부피가 1리터라면 안에 아세트산 1몰 녹아 있는 식초인 거예요. 자, 무조건 1리터 있다고 내가 그냥 잡은 거예요. 왜냐? 부피가 바뀐다고 농도가 변하진 않거든요. 부피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잡으셔도 되고 보통 제일 쉬운 게 1리터로 잡는 거예요. 자, 잡아 놓으시고 대신 이제 요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만큼은 분모를 밀리리터로 좀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다 뜻 아니겠어요? 자, 이걸 퍼센트 농도로. 퍼센트 농도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용액에 뭐요? 그냥 용액이에요? 용액에. 퍼센트 농도는 분자 분모가 싹 다 질량이에요. 퍼센트 농도는 싸그리 다 질량이에요. 분모에는 용액의 질량, 분자에는 질의 질량. 자, 그럼 봐요. 용액의 질량. 나는 용액의 부피밖에 모르는데 부피를 질량으로 어떻게 고치지? 부피를 질량으로 고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조건은? 밀도! 문제에 주는 거예요. 이 밀도 얼마고? Dg/ml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시면 돼요. 왜 밀리리터로 고쳤는지 알겠죠? 요거를 맞춰줘야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질량으로는 100Dg이에요. 1000D. 쏘리.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퍼센트 농도 분자엔 뭐가 들어가요? 용질의 질량. 나 용질의 몰수밖에 모르는데 이것도 질량으로 바꿔서 들어가야겠네. 몰을 질량으로 어떻게 바꿔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아세트산 화학식량 주는 거라니까요. 60이라고. 다 줘요, 문제에 밀도랑 화학식량. 그래서 화학식량 60. 그러면 이게 질량으로는 60g인 거구나.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얘는 0,00000 없어지고 이 식초는 6%짜리 식초까지 나오는 거예요. D는 어디 갔어요? D 어디 갔어? D분의 6%가 되겠군요. D를 빼먹을 뻔했네요. D분의 6%짜리 식초가 되는 거예요. 자,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분자에는 밀도를 곱하고 분모에는 밀도를 곱하고 분자에는 화학식량을 곱해서 싹 다 질량으로 바꾸시되 분모는 단위를 밀리리터로 고치는 거 잊지 마세요. 왜? 밀도는 대부분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주기 때문에 곱할 때는 밀리로 변환해서 곱하셔야 돼요.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분모에는 밀도, 분자에는 화학식량 곱해서 다 질량으로 바꾼 다음 곱하기 100. 밀도, 화학식량은 다 문제에 주는 거다. 됐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들은 내신 때 다시 엄청 연습할 거예요. 이 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요 외에는 나머지 중화적정 문제 충분히 여러분 다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10번 문제 아니면 9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거 보여요? 디귿선지에 대괄호 표시 보입니까? 대괄호 표시.
요 수소이온의 대괄호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화학에서 무슨 뜻이게요? 이온. 가우스 아니고. 자, 화학에서의 대괄호는 H 플러스의 몰농도라는 뜻입니다. 수소이온의 몰농도 분해 염화이온의 몰농도 비교해봐라. 지금 요 뜻이에요. 대괄호는 몰농도예요. 화학에서는. 그러면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부피분해 입자선이에요? 자, 결국 이거는 총 부피분해. 얘는 정확하게 수소이온이라고 콕 집어줬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몰수를 넣으란 뜻입니다. 정말 이건 이온수를 세서 넣는 거예요. 만약에 덩어리 수를 물었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HC 이러면 덩어리 개수를 세란 뜻이에요. 이렇게 안 썼잖아요. 이건 정말 이온 개수를 세란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라에서 이 이온의 몰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림 문제 제일 쉬운 거 알죠? 그려야지. 가에다가 얘 하나 넣었어요. 그럼 요거 하나 빠지고 여기 지금 누구 있어요? OH 하나에 Na 둘에 Cl 마이너스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얘 또 넣었어요. 그러면 다처럼 중화점에 도달했고요. 여기서 또 넣었어요. H 풀 하나, Na 풀 둘, Cl 마 셋이죠. 이게 지금 라 상태잖아요. 여기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라 하면 총 부피분해. 수소이온수 몇 개? 한 개잖아 그림상에. 이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아, 총 부피분해. 부피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피분해 수소이온수 한 개. 분해 염화이온의 몰농도는 총 부피분해 염화이온 몇 개? 3개죠. 이렇게 세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부피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얘네 부피가 같잖아요. 같은 용액 안에 들어있으니 부피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피가 같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분해 이거에서 3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괄호를 하면 부피분해 요 이온 개수에서 몰농도 계산해갖고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다 비율이기 때문에 개수 그냥 써서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 몰농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다 1가짜리라 뭐 어려우실 거 없고 17번 잠깐만 보실까요? HCl 10ml에 NaOH를 넣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 눈에 띄는 거 없어요? 딱정벌레. 나일 때 주. 아, 딱정벌레죠. 나일 때 역시 이 사람은 배워야 된다니까. 배우신 분들은 달라. 나일 때 중화점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산염기를 섞어요. 정확히 중화점에 도달시키려고 해. 중화점에서 구경꾼 이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섞잖아요. 내가 얘를 N몰 들어있는 애를 넣었다 쳐요. 그럼 정확하게 중화점 도달시키려면 얘도 N몰을 넣어야 되죠. 이거 어차피 다 물돼서 빠지고 구경꾼 몇 대 몇? 1대1. 그리고 안에 이온은 몇 종류 중화점에서? 2종류. 여러분 중화점에선 이온이 2종류예요. 왜? 구경꾼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화점이 아니면 이온이 몇 종류 나와야 돼요? 3종류 나와야 되죠 최소한.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온이 2종류로 1대1 있다는 건 여기가 딱 중화점이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중화점이 아니에요? 자, 중화점이 아닌데 이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온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 액성이 산이에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이온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섞었는데 아직 산인 거야.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죠. 왜냐면 여러분 얘네는 무조건 1대1의 개수비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얘가 N몰 있으면 얘네가 N보다 적게 들어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2분의 N 넣었다. 아직 중화점에 도달 못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수가 같았는데 어쨌든 수소이온은 물이 되어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 그럼 섞었는데 아직 산이면 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산의 구경꾼. 그럼 섞었는데 염기야.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1가짜리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가가 포함되는 순간 이 얘기는 싹 다 달라져요. 알겠어요? 1가짜리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가를 섞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 두 종류만 남고요. 이온 수비 1대1로 남아요. 중화점이 아니다. 이온은 세 종류 남고요. 제일 많은 이온은 그 액성의 구경꾼인 애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요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나가 중화점이죠. 그럼 가는 액성이 뭐란 얘기예요?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넣고 있는 거야. 가가 아직 산이라는 소리죠. 산에 염기를 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딱 중성이 됐고 다는 이제 염기로 넘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봐봐요. 산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 두 칸짜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CL-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수소이온일 테고 나머지 한 놈은 누구겠어요? Na+였단 얘기예요. OH가 여러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놈 다 없어질 때까지 물대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알자이온들은. 그러면 이걸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해. 그림 문제가 왜 쉬운지 알아요? 얘 두 개 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칸이니까. 얘는 원래 두 개 들었었겠지만 하나 남은 거죠. 왜? 얘하고 얘가 하나씩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물대서 지금 하나 빠져갖고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요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얘하고가 두 개 있는 거죠. 정신들 차려. 오케이? 그리고 다 상태는요. 자, 얘 염기예요. 요 제일 많은 칸은 누구예요? Na+이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랑 누구겠어요? OH가 한 놈 있을 거고 Cl-가 한 놈 있을 건데 여러분 Cl-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Cl-는 여전히 몇 개? 두 개인 거예요. 이게 한 칸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율이잖아요. Cl-는 여전히 두 개인 거예요.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 그럼 OH-도 두 개였다는 얘기죠. NA는 몇 개인 거예요? 즉 가에서 나로 갈 때 넣어준 양을 V1이라 하고 NaOH, 나에서 다로 갈 때 넣어준 양을 V2라 하면 가에서는 Na+ 몇 개가 추가된 거예요? 한 개 추가된 거죠. 근데 V2에서는 몇 개가 추가됐어요? 두 개 추가됐으니 이때 V1 대 V2는 몇 대 몇? 1대 2 이렇게까지 보는 거라고요. 이게 변하지 않는 개수를 가진 애, 구경꾼 이온인 애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애를 잡아주셔야 돼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물이 되어 빠지고 막 이래갖고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애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애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애들은 그나마 쉬운 애들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B로 주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이온 몇 대 몇 이렇게 숫자로 주는 애들. B로 주거나 그림으로 주는 애들은 일단 이온의 종류를 이게 누구구나 찍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를 실력까진 좀 오바일까요, 여러분? 좀 오바인가? 중화. 그래요. 여기는 좀 오바니까 제가 넣어두겠습니다. 요 파트는 일단. 중화 적정이 되게 어렵진 않죠? NMV 공식의 의미를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 1. NMV가 어떻게 써먹어진 거냐. N이 뭐고 M이 뭐고 N이 뭐냐. 요거 하시는 거. 그 다음 2.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 찍고 올라가는 거. 물론 1가 섞을 때 얘기해요. 2가는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3. 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중화점에선 이온이 두 종류. 중화점이 아닐 때는 최소 이온 세 종류. 중화점이 아닐 때 가장 많은 이온은 그 액성의 구경꾼이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완자를 풀어오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푸실만 할 거라 믿습니다.